만약에 우리 회사의 노조가 여러 개라면 대체 누가 사장님과 협상해야 할까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바로 한국의 교섭대표 노조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회사에 A노조, B노조, C노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들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텐데, 와, 이거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죠? 과연 누가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까요? 자, 만약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면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야말로 대혼란이겠죠. 여기서는 임금 인상, 저기서는 복지 확대, 요구는 막 쏟아지는데 회사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일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아주 중요한 제도가 도입된 거죠. 네,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교섭창구를 딱 하나로 합친다는 뜻이에요.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단일화된 창구의 주인공이 바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섭 대표 노조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유일한 선수, 공식 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도가 생기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은 완전 시장판이죠. 혼란 그 자체.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딱 한 군데서 하나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협상하잖아요. 훨씬 효율적이고 또 예측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이 교섭 대표 노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점적 권한. 이건 말 그대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혼자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노조는 끼어들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주는 대신에 아주 중요한 의무도 함께 줍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공정 대표 의무예요. 힘을 가진 만큼 다른 소수 노조나 비조합원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죠. 권한과 책임, 이 둘이 세트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노조가 어렵게 이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따냈다고 쳐요. 그럼 이 특별한 자격, 이 힘이 과연 영원할까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정답은 바로 2년입니다. 법적으로 지위 유지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대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그 지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느냐는 건데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6년 1월 22일에 협약을 2개 맺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임금 협약은 효력 발생일이 2015년 3월 1일, 그러니까 과거로 소급 적용됐네요. 그럼 2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협약을 맺은 2016년 1월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효력 발생일이 더 빠른 2015년 3월 1일부터 2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이건 교섭 대표 노조가 자기들 임기를 슬쩍슬쩍 늘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년 임기에 대한 핵심 규칙 몇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첫째, 방금 본 것처럼 협약이 과거 날짜로 소급되면 임기 시작점도 똑같이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둘째, 1년 데드라인이 있어요. 교섭 대표가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협약 체결을 못하면 다른 노조들이 새로 뽑자 하고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2년의 지위가 보장되면 그 기간 안에는 다른 협약이 만료돼도 이 복잡한 단일화 절차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만약의 게임을 좀 해볼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규칙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섭 대표 노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2년 임기 중간에 갑자기 짜잔하고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신생 노조 힘도 좋고 인기도 많아요. 그럼 이 노조가 우리도 할 말 있다 하면서 바로 협상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타깝지만 노입니다. 기다려야 해요. 일단 한번 정해진 교섭 대표 노조의 2년 임기는 마치 절대 방어막 같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신생 노조가 갑자기 조합원 수가 더 많아져서 과반수 노조가 된다고 해도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교섭대표 노조였던 A 노조의 조합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부 다 탈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말 그대로 유령 노조가 되어 버렸다면 그래도 그 지위가 유지될까요? 이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마지막 조합원이 탈퇴하는 그 순간 교섭대표노조라는 지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즉시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위는 사라졌지만 그 유령 노조가 과거에 맺었던 단체 협약 있죠? 그 협약의 효력은 원래 정해진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하고 어찌 보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말이 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으면 그중 하나가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노조가 되고 2년의 보호기간을 얻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애초에 우리 회사엔 노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런 단수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노조가 여러 개인 곳의 대표는 보호를 받는데 노조가 하나뿐인 곳은 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대법원의 논리가 이겁니다. 애초에 다른 노조적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교섭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대표라는 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대표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노조가 하나뿐이면 대표할 다른 노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대표 노조라는 이름 자체를 붙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역설적이게도 경쟁자가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대표 노조가 경쟁자가 아예 없는 단수 노조보다 신생 노조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힘과 공정함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노조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공정성이라는 족쇄, 즉 공정 대표 의무를 채워놓은 거죠. 예를 들어 대표 노조가 자기들은 떡하니 사무실을 쓰면서 힘없는 소수 노조에게는 공간을 안 내준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 노조가 내놓는 의견이나 요구를 100%다 받아줘야 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분명 혼란스럽던 노사관계에 질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교섭의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말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